네, 이번 주 잘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준비를 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한 주간 우리를 울게 했고 웃게 했던 종목 리스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떤 종목 이름 올라와 있을까요? 업종목엔 SK하이닉스, 대한항공,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까지 올라와 있고요. 다운 종목에는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SM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들 거래를 하셨거나 아니면 눈여겨보셨던 종목들이 많이 역시 올라와 있는데요. 업종목 하나, 다운 종목 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팀장님, 다운 종목을 보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실까요? 네. 참 상장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데 LG에너지솔루션. 아, 탈도 많았고 진짜 아직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총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좀 40만 원 선 밑에서도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운 종목에 올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팀장님? 당분간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당분간은 좀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우려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LG에너지솔루션을 과연 사고 싶을까 팔고 싶을까 우린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뭐 단기적인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살만한 매력이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매수하고 싶은 어떤 매력보다는 매수하기 싫은 어떤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원가 부담. 잘 아시다시피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3원계 배터리를 제조를 하는 회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원계 배터리가 NCM, NCA, 뭐 거기서 하나 더 보태게 되면은 NCM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켈 가격 폭등이라든지 코발트 가격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해서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업체들의 이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을 봤을 때 이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요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가 부담을 과연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좋게 볼 것인가, 안 좋게 볼 것인가, 거기서 판단해 보게 되면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좋다. 그러면은 상승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보다 공매도를 하는 게 수익이 더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되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를 될까 이런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바닥 잡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돌아오면서 매력도가 나타날 때 그때 한번 다시 주목해 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업종목에서는 5종목 역시 올라와 있는데 팀장님 어느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어제 좀 강실보다 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핫한 종목으로 많이 꼽아주셨네요. SK하이닉스 역시 근데 기대감이 이쪽이 조금 더 크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종목을 끌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어떻게 본다라면 이 IT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좀 바꿀 만한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눈치가 조금 빨라야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안 좋다가.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램에 대한 우려감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2분기, 3분기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런 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것인가. 그게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번스테인에서 이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사양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게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램 바닥 가능성 그리고 이 디램 바닥 가능성에 의한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그래서 수급 보전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13만 원 돌파를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는 작년 11월 달에 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잡았다고 이미 생각하세요? 이미 네. 바닥을 잡았는데 이게 중간에 좀 대변수가 있었잖아요. 1월 달 같은 그렇죠.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 그러니까 이런 대외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인지 하이닉스가 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외 변수만 좀 벗어나게 되면은 저는 삼성전자는 다시 10만 원에 갈 거라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도 저는 13만 원 돌파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SK 하이닉스 13만 원 돌파 후 안착하고 삼성전자도 7만 네.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라고 제가 붙이는 날이 곧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판단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오후장에 분위기가 조금 더 네네. 났습니다. 다시 2,700선 위에서 코스피 움직이고 코스닥도 920선 지금 터치가 나왔습니다. 온기가 계속 있거든요, 시장에. 네네. 이 온기가 사실 금요일장 이게 제일 불안해요. 월요일까지 좀 이어질지 다음 주에 대한 뷰를 어떻게 설정하고 지금 포지션 전략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네. 일단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외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이 부분이 이제는 완전하게 공개가 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 사태가 일단 마무리 국면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마무리 국면 속에서 가격이 어느 밴드에서 설정이 될 것인가, 그게 한 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2,700포인트 오늘까지도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2,600포인트 부분에서 거의 바닥을 잡았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 전개가 될 것이고 환율 하락 전환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상승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 안착 여부를 좀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분 좋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리면 기분 좋겠지만 지난 1월 달 이후에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바닥 확인이 필요하고 확실하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업종 순환매, 섹터 순환매가 좀 발생될 것 같은데 뭐 오늘까지는 삼성 관련 테마들이 강세인데 다음 주는 다시 한번 리오프닝이라든지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또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시장 접근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종 살펴보고요. 추천 종목까지 좀 한 번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네. 주에 어떤 업종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들어주시죠. 네, 좀 시장 상황이 괜찮아지게 되면서 IT에만 너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금융주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금융주가 상당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낮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요 이슈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신한은행이 인천여상 근처의 재정비 사업에 주관사로 선정이 되고 직접 자금 조달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개발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지금 증권사 중심으로 많이 이 PF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은행 중심의 금융지사도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과 같은 주주 지나책이 뭐 KB금융도 그렇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사회 결정이 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정관 변경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순환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위나이텍 종목을까지 말씀드리면 위나이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격 전략 위주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위나이텍 같은 경우는 4,200원에서 4,3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높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유망하게 보신다는 뜻이겠지요. 자, 원하이텍 같은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힘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니만큼 막판에 좀 변동성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920선 위에서 2700선 위에서 마감이 될 수 있을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 마감 전략 함께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